9주차 3차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교재 428페이지에 사원 등록 요 하는 문제 중에 그 사원들의 인적사항들 있죠. 요거랑 부양가족 명세, 요 부양가족 명세에 대해서 다 제가 수업을 하고 입력하는 걸 수업을 하고 입력을 미리 한번 해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입력했는 데이터랑 제가 입력했는 데이터랑 맞는지 한번 체크해보고 다음 진도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현철 사원의 등록은 제가 설명을 했었고요. 요 성동일 사원, 그죠? 요 성동일 사원에 대해서 하면 되는데, 요거 하기 전에, 성동일 사원 하기 전에 우리 소득요건 결정하는 방법 하나 보고 갈게요. 요거 교재 페이지 426페이지예요. 426페이지가 아니고 427페이지. 427페이지 갈게요. 427페이지 가면 기본공제 대상자의 소득요건 판정 시 참고해야 되는 사항이에요. 자, 우리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려면 요건 2개를 충족했어야 됐죠. 그죠? 그 요건 2개가 뭐예요? 나이 요건하고 소득 요건이었죠. 요건. 자, 이때 나이 요건은 내가 부양하는 가족이 20세 이하이거나 60세 이상일 때. 그죠? 소득 요건은 연간 소득 금액의 합계액이 1년 동안에, 이거 작년 거 얘기하는 거예요. 1년 동안의 소득 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되죠. 그죠? 근데 이때 이 소득 금액이라는 기준 안에 뭐 들어가냐는 거죠. 요거. 소득요건 판정. 그래서 내용을 한번 보시면 연간 소득 금액 안에 들어가는 애, 연간 소득 금액으로 보는 애는 종합과세되는 애들, 2배 사근 연기, 그 다음에 퇴직소득, 양도소득 다 합쳐서예요. 그래서 요거 전체 토탈적으로 합쳤을 때 합계액이 100만원이냐 아니냐. 그죠? 소득 금액은 소득에서 필요경비 또는 뭐 있어요? 소득공제죠. 필요경비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소득공제. 요거 차감했는 금액. 그게 소득금액이에요. 그래서 소득금액이 기준이 된다는 거. 그럼 각각의 소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보자는 거죠. 그죠? 자, 만약에 내 부양가족이 근로소득이 있다면, 그죠? 근로소득은 소득금액을 산출할 때 근로소득에서 소득공제를 뺍니다. 근로소득공제. 요렇게 해서 소득금액을 산출을 해요. 그죠? 소득금액을 산출합니다. 그죠? 자, 이때 이 근로소득이 좀 특이한데요. 내 부양가족이 근로소득만 있다면 내 부양가족이 소득 중에 근로소득만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그때는 기준이 연간 소득금액이 기준이 아니고요. 총급액이 기준이 돼요. 그래서 총급액 500만원 이하까지는 공제가 되고요. 5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공제 안 돼요. 자, 근데 이때 이 근로소득이 일용 근로자다. 일용 근로자 별표 일용 근로자다. 내 배우자가 근로소득이 있긴 있는데 일용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근로소득이다. 그러면 얘는 분리과세거든요. 분리과세는 원천 징수했는 걸로 납세 의무 종결. 따라서 연간 소득 금액 100만원 계산할 때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용직 근로자라면 공제되더라는 거죠. 여기 별표 치셔야 돼요. 연간 소득 금액 100만원 환산할 때 안 들어가요. 자, 내 부양가족이
사업소득자예요. 사업소득이 있어요. 사업소득이 있다. 사업소득자다. 자, 이때 사업소득의 소득금액은 총 수익금액 빼기 필요경비로 계산합니다. 요렇게 해서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냐 아니냐. 그래서 100만원 이하일 때 공제받을 수 있다. 퇴직소득도 마찬가지예요. 퇴직소득은요, 비과세를 제외한 나머지 퇴직금 전체예요. 이 말은 퇴직금은 소득공제 같은 게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별표 치세요. 별표. 이 퇴직소득이 퇴직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퇴직금. 그래서 퇴직금은 비과세를 제외한, 퇴직금 항목 중에 비과세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퇴직소득 금액으로 보더란 얘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양도소득. 양도소득은 내가 팔면서, 처분하면서, 양도하면서 받았는 돈, 양도가액. 양도하면서 받았는 돈에 필요경비 빼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요거에서 나왔는 게 소득금액이에요. 소득금액. 그죠? 요게 100만원 이하일 때 공제받을 수 있어요. 자, 내 부양가족이 연금소득이 있어요. 그럼 연금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소득금액을. 연금소득에서 연금소득공제를 빼서 소득금액을 계산을 합니다. 자, 이때 공적연금, 내 배우자가 받는 혹은 내 부양가족이 받는 연금이 공적연금이다. 그럼 516만원 이하까지는 소득요건 충족했는 걸로 봐요. 공제된다는 얘기. 사적연금이라면 1200 이하까지, 1200만원 이하까지는 소득요건 충족했는 걸로 봐요. 그래서 공제됩니다. 자, 사적연금 별표 칠게요. 사적연금의 경우 개인적으로 연금저축 들었는 거는 1200만원까지는 공제 대상이 되는구나.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죠? 자, 그럼 기타소득. 내 부양가족이 기타소득이 있어요. 기타소득. 자, 기타소득의 소득금액은 총수익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죠. 이때 60%, 총수익금액의 60%를 공제할 수도 있고 80%를 공제할 수도 있고 90%를 공제할 수도 있고 실제 필요 있는 경비만큼 공제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거는 소득이 기타 소득 중에 뭐에 해당하냐에 따라서 다른 거죠. 그죠? 그래서 요렇게 산출해서 나왔는 금액이 100만원 이하다. 이렇게 산출해서 나왔는 금액이 소득금액이죠. 그죠? 소득금액. 요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다. 그럼 당연히 공제되죠. 그죠? 소득요건 충족 공제됩니다. 자, 100만원에서 요렇게 해서 산출되는 소득금액이 100만원에서 300만원 이하다. 그러면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분리과세 할 건지, 종합과세 할 건지. 만약에 종합과세를 한다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공제 대상이 안 돼요. 소득요건 불충족이에요. 그러나, 만약에 내가 분리과세를 선택을 했다면, 분리과세는 연간 소득금액 환산할 때 안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소득요건을 충족한 걸로 봐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공제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내 부양가족이 기타 소득에서 이렇게 경비를 차감해서 나왔는 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한다. 그럼 당연히 공제 안 돼요. 그죠? 그러나 이때 복권, 뇌물 이런 것들은 무조건 분리과세. 복권 뇌물. 복권은 무조건 분리과세이기 때문에 복권 당첨금은 분리과세 되어서 얘는 연간 소득금액 환산할 때 계산 안 합니다. 연간 소득금액 환산할 때 계산 안 해요. 따라서 소득공제 됩니다. 소득공제 되더라. 자, 반대로 뇌물은 무조건 종합과세죠. 무조건 종합과세. 그죠? 따라서 얘는 무조건 공제 안 돼요. 무조건 종합과세이기 때문에 연간 소득금액 계산할 때 포함시키셔야 돼요. 뇌물 같은 거. 뇌물, 뭐 알선 있죠? 뭐 배임, 수재 이런 거 썼죠. 그죠? 이런 것들. 얘네들은 연간 소득금액 계산할 때 반드시 넣으셔야 돼요. 따라서 소득요건 충족할 수 없어요.
그래서 복권 별표 좀 칠게요. 복권. 그래서 복권의 경우에는 무조건 분리과세라서 연간 소득금액 계산할 때 안 넣는구나. 그 다음에 금융소득 봅시다. 금융소득. 금융소득이라고 하면 이자소득하고 배당소득 합쳐서죠. 그죠? 자, 이자소득하고 배당소득은요, 필요경비가 인정이 안 돼요. 따라서 그냥 소득 자체가 아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힘들죠. 자, 이 금융소득 같은 경우에는 수익금액이 곧 소득금액이 돼버려요. 경비 인정 안 되기 때문에. 그죠? 근데 이때 우리 금융소득의 경우 2천만 원을 기준으로 2천만 원 이하면 분리과세 가능하고 2천만 원 이하면 분리과세 가능하고 2천만 원 초과하면 종합과세 해야 된다. 그죠? 그럼 여러분들은 뭘 외워야 돼요? 분리과세 되는 거 얘를 외워야 돼요. 그죠? 따라서 2천만 원 이하라면 분리과세 할 수 있기 때문에 연간 소득금액 계산할 때 안 넣으셔도 돼요. 합산 안 하셔도 됩니다. 그죠? 이 말은 다시 얘기하면 공제가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나 2천만 원을 초과했다면 반드시 종합과세 해야 되기 때문에 연간 소득금액 계산할 때 넣으셔야 돼요. 그죠? 그러면 공제 안 될 확률이 매우 높겠죠. 자, 그러면 이제 책에 있는 예제 한번 볼까요? 자, 김현철 사원은 저랑 같이 했으니까 넘어가고요. 자, 성동일 사원. 본인들이 입력했는 거 보고 따라오세요. 자, 성동일 사원. 자, 일단 성동일 사원의 부양가족, 사원 등록은 이거 참고하셔서 하시면 되죠. 이거 별다르게 제가 설명드릴 건 없다, 그죠? 근데 이때 이거 퇴사일자 있잖아요. 퇴사일자. 네, 퇴사일자는 사원 등록 시 입력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요 사원 등록 메뉴 있죠? 성동일 사원 사원 등록 메뉴에 여기에 금액 넣으시면 안 돼요. 요거 나중에 우리 그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할 때 쓰려고 퇴사일자 넣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사원 등록할 때 넣으시면 안 되더라. 자, 그럼 부양가족 한번 봅시다. 자, 성동일 사원한테 부양가족 이만큼 있어요. 자, 이 중에서 일단 우리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려면 내 부양가족이 내가 공제를 받으려면 두 가지를 충족해야 되죠. 나이 요건과 소득 요건. 나이 요건과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돼요. 요거 두 개 충족할 때 공제받을 수 있다. 그죠? 자, 본인하고 처 같은 경우에는 나이를 안 본다. 그죠? 나이를 안 본다. 이 말은 나이 요건을 충족했는 걸로 본다는 얘기예요. 그죠? 성보라 봅시다. 성보라 98년생이네요. 그럼 이거 나이로 환산하면 얼마입니까? 22살이죠? 그죠? 22살. 20살 넘었네요. 그럼 공제 안 된다. 그죠? 그 다음에 성덕선. 성덕선 나이 계산하면 20살 나온다. 그죠? 00년생. 그 다음에 송노을. 20년생이네요. 20년생이라는 얘기는 이제 막 태어났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2020년에서 2000년도 빼면, 2020년 빼면 0. 이거 다 지금 보니까 만 나이다. 그죠? 만 나이. 자, 장인어른 39년생이세요. 39년생이세요. 39년생. 그럼 나이로 환산하면 81세. 공제 대상 되네요. 일단 나이 요건은 성보라를 제외한 나머지는 공제 대상이 된다. 그죠? 성보라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공제 대상이 되는 걸로 일단 봐야 되네요. 그럼 이제 소득 요건 한번 볼까요? 소득 요건. 자, 처부터 봅시다. 처 2라는 퇴직소득이 300만원 있대요. 이때 뭘 잘 보셔야 되냐면 이게 소득금액이 아니고 소득이에요. 소득. 그러면 소득에서 소득금액을 계산하셔야 되죠. 그죠? 아까 우리 표에서 봤죠? 퇴직소득은 소득금액 계산 어떻게 해요? 여기에서 비과세 되는 소득, 비과세 퇴직소득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퇴직소득 금액으로 본다 그랬어요. 그죠?
근데 지금 여기에서 비과세 퇴직소득이 뭔지 안 보이잖아요. 그럼 퇴직소득 300만원이 곧 뭐가 됩니까? 퇴직소득 금액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했으니까 공제 못 받네요. 소득요건에서 탈락이네요. 그죠? 자, 성보라. 성보라는 근로소득이 600만원 있대요. 자, 우리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뭐가 기준이라고? 총급여액이 기준이에요. 총급여액. 따라서 총급여액 얼마까지는 공제된다고? 500만원까지. 그죠? 근데 지금 성보라 600만원이다. 그죠? 따라서 소득요건 충족 못했어요. 여러분 이거 근로소득하고 총급여액이 뭐가 다른지 아셔야 되죠. 총급여액 어떻게 계산해요?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소득 빼야 돼요. 그죠? 그러면 총급여액 나오죠. 즉 과세분. 그죠? 그럼 비과세 떼기 전에 이 금액 600이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죠? 근데 비과세 소득이 뭔지 모르니 총급여액도 600이라고 봐야 되죠. 그죠? 그래서 소득요건 탈락. 자, 성노을은요. 2020년 6월에 입양을 했대요. 입양. 이 말은 2020년 기속에 입양을 했다. 다시 얘기하면 입양 이꼴 출생이죠. 그죠? 그리고 성노을은 셋째에 해당한대요. 셋째부터는 혜택을 더 줘요. 그래서 셋째라는 걸 표시해 주셔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장인. 장인어른 이자 소득이 2200만원 있대요. 자, 금융소득은 2000만원 기준이죠. 2000만원을 기준으로 20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라 그랬어요. 종합과세란 얘기는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산출할 때 합산해야 된다는 얘기. 2000만원 이하면 분리과세 할 수 있죠. 그죠? 근데 장인어르신 소득이 2200만원. 종합과세 해야 되네요. 다시 얘기하면 연간 소득금액 합쳐야 되죠. 소득금액 100만원 계산할 때. 근데 이자 소득은 공제되는 게 없거든. 필요경비도 인정되는 게 없고 공제도 없어요. 그러면 이 이자 소득 2200만원이 그대로 소득금액으로 내려옵니다. 그죠? 그러면 100만원 초과했으니까 여기도 소득요건 탈락. 그죠? 그럼 다시 올라가 볼까요? 그러면 결국에는 누구만 된다는 얘기예요? 한번 봅시다. 자. 성동일은 본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소득 있겠죠. 여기가 지금 소득자죠. 소득자, 근로자. 그죠? 자, 일하시는 퇴직소득 때문에 안 돼요. 소득에서 탈락. 공제 안 됩니다. 그죠? 성보라는 나이도 안 되지만 근로소득 때문에 소득에서 탈락이죠. 공제 안 됩니다. 성덕선은 소득 없어서 공제된다. 그죠? 성노을도 공제되죠. 소득 없으니까 공제됩니다. 이때 얘 셋째. 출생의 셋째 처리해야 되죠. 그 다음에 장인어르신. 장인어르신 소득금액 2200만원. 소득 있다. 그죠? 따라서 공제 안 됩니다. 자, 그럼 요걸 어떻게 입력했는지 한번 봅시다. 자, 성동일. 자, 보시면 입력은 다 하되 제가 분명 말씀드렸어요. 부양가족이 있다면 있는 부양가족 다 입력하셔야 돼요. 여기에 다 입력은 하시되 기본공제 대상자면 여기에서 결정 지어주시면 된다 그랬어요. 그죠? 기본공제 대상자면 왜 기본공제 대상자인지를 넣어주셔야 되고요. 만약에 내가 부양가족이지만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라면 부 처리해 주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배우자 부, 그 다음에 배우자 직계존속. 이거 아버지 얘기하는 거죠. 성명이 빠졌네요. 아버지 이거 배우자 직계존속 장인이니까 그죠? 공제 못 받습니다. 부. 그 다음에 성보라 공제 받으시면 안 되죠. 부. 그 다음에 성덕선 공제 받을 수 있다. 그죠? 왜? 20세 이하고 소득 없으니까. 그 다음에 성노을 소득 없다. 그죠? 그리고 20세 이하라서 공제 받을 수 있죠. 거기다가 성노을은 2020년에 입양했다 그랬어요. 그죠? 입양. 그리고 셋째죠. 셋째 이상. 이렇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다음 사원 볼까요? 다음 사원. 자, 노연주 인적사항. 자, 노연주는요, 여자예요, 여자. 주민등록번호 보시면, 이자로 시작하죠. 그죠? 여자. 여자고요. 나머지는 됐습니다. 그래서 인적사항 등록하시면 되죠. 하시면 되고, 부양가족 한번 볼게요. 노연주의 부양가족. 자, 여기서 등본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소득자가 얘죠. 예. 소득자. 얘가 소득자예요. 여자다, 그죠? 그러면 위에 있는 박정수가 배우자가 되는 거죠. 여기가 배우자. 이렇게 됩니다. 그죠? 이거 감안하셔서 보셔야 돼요. 자, 그럼 나이 요건하고 소득 요건 한번 볼까요? 자, 나이 봅시다. 자, 나하고 배우자는 나이 안 보니까 나이 요건 충족된 걸로 봐야 돼요. 자, 박영희는요? 박영희 계산하면 19살 나오죠? 그 다음에 박현우 계산하면 13살 나와요. 그 다음에 아영이 계산하면 2살 나오죠? 그 다음에 처남 계산하면 39살 나와요. 처남은 형제자매죠. 우리 형제자매. 소득자의 형제자매든 배우자의 형제자매든 다 형제자매로 봐요. 근데 지금 형제자매라 할지라도 나이 요건은 똑같이 20세 이하이거나 60세 이상이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일단 나이만 보면 공제 요건이 안 돼요. 일단은 세모예요. 탈락일 확률이 높아요. 그죠? 자, 이제 그럼 소득 봅시다. 소득. 자, 배우자 박정수는 사업소득하고 관련해서 결손금이 1000만원 있대요. 그리고 근로소득 금액이 500만원 있대요. 그죠? 그럼 우리는 연간 소득 금액은 금액 안에는 204금, 연기, 퇴양, 그래서 8가지 소득 다 합쳐야 된다 그랬거든요. 근데 사업소득에서 결손 났다 그랬어요. 마이너스 1000만원. 그죠? 그럼 요거죠. 여기서 마이너스 1000만원 났어요. 플러스 근로소득에서 소득금액이 500만원 났대요. 500만원. 그럼 결론적으로 연간 소득금액은 얼마란 얘기예요? 마이너스 500만원이란 얘기죠. 그러면 당연히 소득공제 되네요. 그죠? 소득 연간 100만원 이하니까 소득요건 충족. 공제된다고 봐야 되죠. 그죠? 공제. 다음 아영이 볼까요? 자, 아영이는 2020년 2월에 위탁받았대요. 2020년 2월. 이거 별표 치셔야 되거든요. 왜냐면 위탁받은 아동에 대해서 별표. 위탁받은 아동은요. 6개월 이상 생계를 같이 유지할 때 공제받을 수 있어요. 그럼 2월 달에 위탁을 받았으니까 지금 연말 기준으로 보면 10달 이상 같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죠? 그럼 공제 대상이 되겠죠. 그래서 아영이 공제됩니다. 당연히 소득 없어요. 2살짜리니까. 소득요건 충족. 자, 동생 봅시다. 동생 노병탁 씨는 청각장애인이래요. 장애인이면 나이가 있다고 해서 소득활동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따라서 나이 요건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그러면 나이만 봤을 때는 소득 없다면 공제 받아도 돼요. 근데 뒤에 뭐가 있대요? 근로소득이 1500만원 있대요. 그러면 요 근로소득에서 근로소득 공제를 빼면 총 금액이 나온다, 그죠? 그러면 이 1500만원에서 총 금액을 계산해내면 당연히 총 금액이 500만원 이상이겠죠? 500만원 초과하겠다, 그죠? 따라서 소득요건에서 충족이 안 돼요. 그래서 노병탁은 소득요건이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공제받을 수 없어요.
자, 노연주시 봅시다. 자, 노연주의 근로소득 금액은 3천 이하이다. 이거 왜 알려주냐면요. 자, 노연주가 여자잖아요. 여자. 그죠? 2로 시작하는 여자. 여자가, 배우자가 있는 여성은 추가 공제가 된다 그랬어요. 뭐가 되죠? 부녀자 공제가 되죠. 그죠? 이때 부녀자 공제 받으려면 직전 연도에 이 근로소득자의 소득 금액이 3천만 원 이하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얘가 지금 부녀자 공제 대상이다 이거 알려주는 거예요. 부녀자 공제. 그래서 소년주는 부녀자이더라. 이렇게. 그래서 노현주, 미안. 노현주. 그래서 노현주 공제되고요. 영인이 소득 없으니까 소득요건 충족 공제됩니다. 현우도 소득 없으니까 충족 공제됩니다. 자, 그럼 입력했는 거 한번 볼까요? 노현주 사원. 자, 상단에 인적사항 입력했는 거는 참고해 보세요. 참고해 보시고 하단에 부양명세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일단 여기에 본인이 노현주죠. 노현주. 그래서 노현주 세대주가 아니기 때문에 세대주에서 빠져야 돼요. 지금 노현주 집의 세대주는 남편이죠, 남편. 그죠? 본인 세대주. 따라서 노현주는 세대주에서 빠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노현주는 배우자가 있기 때문에 부녀자 공제. 여기가 체크되어 있어야 돼요. 그죠? 자, 그 다음 배우자. 배우자 공제된다, 그죠? 배우자로서 공제되고요. 그 다음에 직계비속 자녀. 그죠? 영인이 공제됩니다. 현우 공제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아영이 위탁아동이죠. 위탁아동 공제됩니다. 6개월 이상 위탁했기 때문에. 그러나 형제자매 노병탁은 공제 안 되죠. 왜? 소득이 있기 때문에. 그죠? 자, 그럼 이제 이진섭 보러 갈까요? 이진섭. 자, 이진섭의 가족관계 증명서를 봤더니 모친 자녀 둘밖에 없어요. 모친 자녀 둘. 그럼 이 부양가족에 대해서 나이 요건하고 그죠? 나이 요건하고 소득 요건이 충족을 해야 공제받을 수 있다. 그죠? 그럼 나이 요건부터 한번 볼게요. 자, 어머님 나이가 44년생이시네요. 그럼 요거 나이를 계산하면 76세 나오죠? 76세. 그 다음에 자녀. 이지영이 16세, 이민국이가 11세. 그죠? 그럼 이제 소득 보면 되죠? 소득 한번 봅시다. 자, 소득을 봤더니 어머님이 사적연금이 있으시대요. 사적연금 1,000만원. 자, 우리 아까 봤었죠? 사적연금의 경우 얼마까지? 1,200만원 1,200만원 이하까지는 분리과세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분리과세. 그럼 분리과세 한다는 얘기는 연간 소득 금액 계산할 때 넣는다, 안 넣는다? 안 넣는다. 따라서 요거 빠지면 모치는 연간 소득 금액 100만원이 안 되는 거니까 소득 공제 된다는 얘기죠. 그죠? 소득 요건 충족. 자, 그 다음에 배우자는 2019년에 사망했대요. 배우자가 사망했고요. 이진섭 씨 밑에 자녀가 둘 있었죠? 맞나요? 그죠? 그러면 배우자가 없는 부가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직계비속을 부양하게 되면 뭐로 공제받을 수 있어요? 한부모 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죠? 그죠? 한부모다, 그죠? 그렇구나. 한부모 소득 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구나. 그 다음에 전년도 1900은 2,800만원이다. 요거는 전년도 1900, 2,800만원이다. 이거는 왜 나타냈냐면요. 요거는, 자, 이진섭 사원 보시면요. 이진섭 사원은, 여기 생산직이에요. 생산직의 경우 연장근로 했는 거에 대한, 연장근로 하고 받았는 급여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이 있죠. 그죠? 그때 요건이 있잖아요. 무조건 다 비과세가 되는 게 아니라 요건이 있죠. 그 요건이 뭐예요? 자, 생산직 사원이 연장근로 혹은 초과 근무했는 수당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을 보려면, 비과세란 얘기는 소득세를 안 내려면 요건이 있어요. 첫 번째가 생산직이어야 돼요. 이 말은 사무직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예요. 사무직은 초과 근무를 했는 거에 대해서는 월급 안에 포함된 걸로 봐요. 두 번째가요. 월정급여액이 월에 고정적으로 받는 급여액, 그걸 월정급여액이라 그래요. 월정급여액이 210만원 이하여야 되죠. 그죠? 210만원 이하여야 돼요. 이하. 세 번째 조건이 직전연도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여야 돼요. 이때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어요. 얼마까지? 연 240만원까지. 본인이 받았는 연장 초과 근무수당에 대해서 소득세 안 낼 수 있어요. 그래서 얘를 넣어놓은 이유는 여기 사원 등록할 때 연장 근로 비과세 여라고 체크하라는 뜻이에요. 보시면 자, 여기 임금이 월급에 임금이 210만원 되어 있는데요. 이게 월에 고정적인 것만 들어간 건지 월에 고정적인 게 아닌 것도 포함된 건지 알 수 없거든요. 그래서 보수월액을 보시면 보통 보수월액이 월에 고정금액이에요. 고정금액이 지금 180만원 밖에 안 되거든요. 그죠? 180만원 밖에 안 된다는 얘기는 210만원 이하니까. 그죠? 210만원 이하고, 그 다음에 문제에서 지문을 주기를 3천만원 이하니까 직전연도 총급액이 3천만원 이하면 대상이 되죠. 그죠? 얘 생산직이라 그랬거든. 여기 보시면 생산직. 그죠? 그래서 연장근로비과세에 여라고 체크하라라고 얘가 팁을 준 거죠. 자, 해서 요 내용을 가지고 입력을 할 건데 요거 입력하기 전에 하나 더 볼게요. 밑에 봤더니 장애인 증서라는 게 보이시죠? 장애인 증서. 이거 누구냐면 장애인이 모친이에요. 모친이고요. 장애 내용 보시면 제3호 3호에서 장애인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어머님 장애인 추가 공제가 되는구나. 어머님이 장애인 추가 공제가 되는구나. 그죠? 알아두셔야 되죠. 자, 그러면 정리를 좀 하면, 그죠? 어머님은 일단 나이에서 70세 이상이기 때문에 경로우대 추가 공제 받을 수 있고, 장애인이시기 때문에 장애인 추가 공제돼요. 그죠? 추가 공제되고요. 이지영 이민국 소득 없기 때문에 공제됩니다. 공제돼요. 그죠? 그 다음에 이진섭 당연히 공제되고요. 이때 뭐가 들어가요? 한부모 추가 공제 들어가야 돼요. 그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 입력했는가 한번 볼까요?
이진석. 그래서 본인 세대주고요. 한부모 체크되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엄마 소득세 직계존속 60세 이상이라서 당연히 공제되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에 장애인 보면 사유 넣으라고 되어 있을 거거든요. 하단에 보면 사유 있어요.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요게 우리가 장애인증이 나오면 보통 1번이에요. 장애인증 나온다 그러면. 왜 카드 형식으로 장애인증 나오는 거 있죠? 그건 1번. 그 다음에 병원에서 떼주는 게 이거거든요. 3번. 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 그래서 보통 병원에서 떼주는. 그래서 우리 증명서류 다시 보면 여기 발급지가 대학, 이거 발급지 보이시죠? 대학병원. 그래서 이렇게 병원에서 떼주는 장애인 증명은 보통 항시 중증 환자를 요하는 그걸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잘 모르겠으면요. 아까 내가 얘기했다시피 여기 보시면 돼요. 장애 내용. 요거 참고하셔서 몇 번 넣으실 건지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3번이라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70세 이상이기 때문에 70세 이상에 체크되어 있어야 돼요. 1번. 그죠? 그 다음에 자녀 둘이 공제돼야 되죠. 20세 이하로 공제대상.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어야 되니까 입력된 화면을 참고로 본인이 입력했는 거 맞는지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다음 차시에는 이제 수당 공제 항목 등록하고 급여 계산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